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 밭이라고도 하지요. 요 근래에 마음에 대해서 여러 날 사유를 했습니다. 마음이 어떻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나름 체험한 것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유를 해봤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전달하는 의사를 서로 주고받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말로 인해서 뭘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저의 소견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마음 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왜 마음 밭이라고 했을까요? 밭은 일반적으로 밭작물, 소위 콩이나 감자, 고구마, 수수나 조 같은 거,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논에서 논처럼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작물들을 키우는 것이 밭이지요. 그래서 논과는 다르게 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작물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밭이라고 했다면 마음도 밭과 같은 성품을 지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밭이라는 것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것을 밭이라고 부릅니다. 제주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소위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에서는 소위 제주시 쪽이죠. 동쪽이 저기 성산포 쪽. 그쪽에서는 무를 많이 키워요. 가면은 겨울에도 수확하지 않는 무들이 밭에 쫙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무를 저장하지 않고 밭에 놔뒀다가 출하할 때 바로 뽑아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가면 무를 볼 수가 있어요. 서쪽에 가보면 거기는 마늘을 많이 심어요. 마늘 수확량이 제주도에서 나는 마늘이 작황이 어쩌냐에 따라서 한국의 마늘값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 서귀포에 가보면 우리 좋아하는 밀감들을 많이 심어요. 거기는 밭이 돌밭이에요. 돌밭이 아니라 바위예요, 바위. 밑에 거의 한 뼘도 괭이나 삽질을 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바로 밑에가 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흙층이 위에 약하게 덮여 있을 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밀감나무를 심어 놓으면 묘하게 그 바위밭에서 자란 밀감이 굉장히 당도가 높아요. 또 이제 북쪽에 가보면 제주시 쪽에 거기는 땅이 굉장히 검고 이렇게 기름지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 가면 당근 같은 거, 감자 이런 것들 많이 심어요. 똑같은 밭인데 거기에 맞는 특성에 어울리는 또는 잘 자라는 작물들을 심어서 거기서 수확이 좋은 것으로
좋은 것들을 골라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밭의 효율을 끌어올립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밭이라는 것이 우리의 각자의 이름만큼이나 또는 생김새, 모양만큼이나 다양한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주도를 예로 들었었는데,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밭들도 그처럼 다양한 성품들이 있어서 잘 자라는 작물이 있고 잘 못 자라는 작물이 있어요. 양심이나 도덕성, 부도덕성, 착한 사람, 착하지 않는 사람, 많은 단어로 분류를 하고 또 나눕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소위 깨달음에 가는 길에 유익한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그러려면 또 깨달음에 방해되는 마음도 알아야 됩니다. 양쪽을 다 알았을 때 문제가 해결점이 보이는 것이지, 한쪽만 잘 안다고 그래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때 현상적으로 체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공양간에서 공양을 하는데, 문득 이 공양을 만들면서 공양주께서 그거를 요리를 하는 과정들이 문득 떠올랐어요. 야채를 다듬었을 테고, 그것을 또 씻고 잘 또 절여서 양념하고 했던 그런 과정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또는 시간과 고생, 정성을 많이 들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치듯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 바닥에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났고 그 반대쪽인 마음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밭의 성질에 따라서 콩을 심어도 콩이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토양이 안 맞기 때문에. 아까 제주도를 예로 들었듯이 그 바위 밭에서는 당근 같은 걸 심을 수 없어요. 당근은 밑으로 곱게 뻗고 들어가서 작물이 자라는 것인데, 보면은 알겠지만 그 바위밭들은 뚫고 들어갈 땅이 없어요. 흙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당근이나 감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고 합니다. 말이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이 수행이라든가 이 마음을 쓰는 것, 도덕적으로 훈련받는 것,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만큼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겠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되게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특히 이성 간에 어떤 그 사람과 하지 않아도 모양을 보고 이건 내 스타일,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고, 또 동성 간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호감이 가는 스타일들. 그러면 그런 호감이 가고 덜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다 각자의 체험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스타일도 내가 마음을 바꿈으로 해서 인자는 내가 이런 스타일을 갖겠다. 과거에 내가 보았던 그런 스타일은 내 스타일로 부정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바뀌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거기에 그럴 만한 거기에 어떤 집착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사건이나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말이 어렵게 쉽지 않네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또는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되고 싶다 한다면 그러한 성품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공부하고 학습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씀씀이 내가 행위로 보여지는 이러한 마음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책들이 서점에 가면 정말 좋은 양서들이 있고 수준 높은 책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독서를 합니다. 저도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뀌고 어떤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더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서로 아주 훌륭해요. 근데 정작 현실에서는 생활이 바뀌는 게 달라요. 사람마다. 이게 왜 그래, 왜? 마음의 토양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토양. 그래서 마음은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밭. 내가 일체유심조락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 현실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 현실을 누가 만들어요?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토양이, 그 조건이 갖춰졌을 때 거기에 따른 작물을 키워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많은 어떤 주문들을 외우고 또는 매일매일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문장들을 읽고 쓰고 그런 노력들은 대단합니다. 그것이 성품을, 소위 말하는
생산해내는 그 공장, 그 가장 기본, 우리가 창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마음, 이 세상을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제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의 행동들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서 의식이 발현해 가지고 이런 행동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물질 세계에 물질이 가장 우선인, 가장 중요해져 버린 그런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은 그 밭을, 토양을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을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던데,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복토라고 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좋은 흙을 갖다가 복토, 그 트럭으로 갖다 막 흙을 부려서 토양을 바꿨어요. 그리고 또 산에서 그 푸른 풀들을 베다가 많이 깔았어요. 마치 담요를 깔듯이 쭉 깔아서 그것이 썩어 들어가 가지고 토양이 질이 바뀌게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 마음은 어떻게 복토를 할까요? 어떻게 기름지게 내가 원하는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조건에 맞는 밭이 될까요? 가장 사소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들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너 믿어? 너 자신을 얼마나 믿어? 라고 했을 때, 나 내 자신 안 믿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자신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지금 말을 했는데, 여기는 도덕적이다, 부도덕적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에 얼마나 거기 신뢰감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선택지에 있습니다. 오늘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오늘 이 친구를 만날까, 저 친구를 만날까?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친구가 복권을 사라 그러는데 사지 않아서 누구는 당첨되고 나는 당첨되지 않고, 이런 선택지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라면 이런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함으로써 할 때에 자신의 그 선택을 얼마나 신뢰하냐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자가 돼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 결혼하면은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끝날 것 같았지만 막상 결혼해봐도 별거 없어요. 자기 자신의 신뢰, 마음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많아져요. 한 가지로 어떻게 정의 내린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처지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 가지로 해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사연들이 있고 각자의 시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절대 합칠 수 없어요. 동일화 시킬 수도 없고, 우리는 고유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독특한 특징이 있는 시야를 가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CC 카메라가 한 서버에 연결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카메라 하나하나는 다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봅니다. 아무리 똑같은 것을 향하고 있어도 각도가 달라서, 또는 거기에 달린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보려고 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시야가 절대 동일하지 않아요. 서점에 있는 그 많은 책들,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체험담들, 그런 것들이 나와는 무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를 못 하시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따라 한다고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유성을 해칩니다. 나의 고유성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그런 난중일기를 보고 또는 연구하고 해서 만약 똑같은 상황에 대했을 생겼을 때,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런 명랑해전이나 노량해전에 가서 싸움하게 됐을 때 이순신 장군과 똑같은 선택을 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점이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르고. 그래서 다른 생각, 같지만 다른 생각들을 해요. 우리는 선조들이 간 발자취, 그들이 살아온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나의 경험치를 올림으로 해서 우리는 그 높이에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먼저 살았던 그런 선인들의 흔적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시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해보고 싶어요.
누군가 첫인상이 좋았다. 그랬을 때는 그 첫인상이 왜 강하게 남을까요? 그때는 집중이 됐었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어떤 나의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감정?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상황에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내가 볼 수 있는 만큼의 그 어떤 것들을 내가 강하게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흔적이 남습니다. 마음속에 흔적이 남아요. 그건 기억 정도가 아니고 스크래치처럼 강하게 남아요. 마치 스크래치처럼.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좋은 인상을 그대로 심었다면 거기에서 자랐던 만큼 또 스크래치가 생길 거예요. 또. 만약 좋지 않는 감정이 있었다면 또 그 반대되는 그 감정이 탁 스크래치처럼 새겨져요. 우리가 그때 그만큼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처음에 만났는데도 별로 기억이 없다면은 그 사람한테 호감도 없었고 별로 집중하지 않았고 그 상황이 그냥 그랬던 거예요. 누구나 첫인상이 다 남는 건 아닙니다. 나의 그때 어떻게 얼마나 거기에 집중했는가 이런 것이 관련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건 흔적으로 남아요. 흔적으로. 이거는 그냥 정보식이 아니고 스크래치처럼 흔적으로 남아버려요. 마음은 물질처럼 물질같이 어떤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좋은 마음을 써야 됩니다. 설령 싫다 해도 그런 싫은 마음을 굳이 낼 필요는 없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만큼 집중하고 있고 그 사람도 나한테 어떤 호기심이 있어서 강하게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는 뭔가 알려고 하는 탐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발동을 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한다기보다는 친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기름지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